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존입니다. 오늘 강좌는 앞서서 봤듯이 텍스트 리액트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액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움직일 물체가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하나 끌고 오겠습니다. 텍스트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를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할 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글자를 적고, 글자는 큼직큼직하게 검은 고딕을 하나 찾아줄게요. B를 눌러서 문제할 B를 찾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블랙 한 산스를 선택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음악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음악을 하나 불러왔고요. 이거를 아래 깔아서 일단은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확대시키고요. 그리고 조금 잘 안 보이니까 파형을 조금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그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퉁치타치하는 리듬감 있는 음악이 하나가 불러와졌어요. 그래서 이 음악의 파형에 맞춰서 이제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파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파형이 시작되는 부분의 크기를 하나 고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프레임 전에는 조금 작아야겠죠. 그래서 0.15 정도 이렇게, 그리고 두 프레임 지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작아져야 되니까 두 프레임 지나서 크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0.13 정도. 그리고 다시 두 프레임 지나서 약간 반등해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0.15로 다시 복구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퉁 하고 하나 올라오는 느낌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매 비트마다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 두 번째는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는 0.15에서 0.25로 올라갔다면 이거는 0.15에서 0.28로 올라가도록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프레임 전에는 0.15, 그리고 다시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0.13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0.15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두 마디를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퉁치 타치하는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똑같은 음절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들어보면 네, 이렇게 똑같은 비트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뒀던 작은 비트와 큰 비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키프레임을 다 찍으시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총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했던 게 어디였냐면요, 지금 여기 첫 번째부터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클립을 자르고요, 또 시작 부분도 하나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잘린 비트는 작은 비트와 큰 비트가 반복해서 이렇게 한 번 나타나는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비트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만들었던 작은 비트, 큰 비트가 이제 한 번 반복이 되고 두 번째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키프레임을 직접적으로 복사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다 원상태로 한번 복구를 시켜 놓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잘린 구간은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잘린 구간 붙여주고요. 제가 붙이는 거를 두 가지를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좌우로 뭔가 바가 나오죠. 이 바가 나오는 상태에서 클릭하시고요, 딜리트 누르시면은 바로 붙여집니다. 자, 아무튼 원상태로 복구시켜 놨고요. 여기서 다시 플레이해보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일단은 간격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비트가 시작되는 부분이 4프레임, 그리고 뒤에 거는 16프레임, 그리고 뒤에 거는 4프레임, 그리고 뒤에 거는 16프레임.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0.5초 간격으로 띄엄띄엄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퓨전 탭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우선은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리고 키프레임을 켜주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잠깐 꺼줄게요. 이 키프레임 창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애써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또 키프레임 창 쓰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키프레임 창을 굳이 안 쓰더라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약간 등한시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앞서서 우리가 글자의 사이즈만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있는 이 밑에 사이즈를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에 키프레임들이 이렇게 하나씩 찍혀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자기 위치에 맞춰서 붙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들이 여기서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기능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화면에 꽉 차게 여기 아이콘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프레임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하면 키워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사이즈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약간 희끄무레하죠. 그래서 이 희끄무레한 상태에서 이거를 만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가 움직여요. 우리는 얘를 전체로 움직일 게 아니라 복사를 한번 하고 그거를 복사한 거를 붙여 넣을 거잖아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사이즈가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희끄무레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 키프레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키프레임 이 4개를 한 번에 선택할 건데 각자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선택을 따로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4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되고 노란색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시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타임라인을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바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0.5초 간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트가 가장 커지는 이 부분에서 0.5초를 뒤로 당겨주면 되겠죠. 이 영상은 프레임 레이트가 24기 때문에 12만큼만 뒤로 당겨줄게요. 그래서 28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 사이즈가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은 희끄무레한 게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얘네를 4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이 공간에 클릭을 한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비트도 한번 복사를 해보죠. 컨트롤 누르고 빈 공간 클릭해서 희끄무레한 거 없애줍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누르고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30프레임에서 12 더하면 42죠. 그래서 42에서 얘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탭으로 가서 붙여넣기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2번 더 붙여넣었던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세팅했던 것들의 묶음을 복사해서 뒤로 붙여넣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전체를 이동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퓨전 탭의 키프레임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똑같이 키프레임을 복사할 건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복사해 볼게요. 자, 일단은 키프레임은 꺼주시고 스플라인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을 조금 확장시키고요. 사이즈가 나오도록 여기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정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를 선택하고요. 키프레임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타임라인이 위치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는데 지금 제가 스플라인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 복사를 할 게 아니라 반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비트들은 0.5초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프레임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반복시켜줄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복사했던 거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2개도 반복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반복을 해줄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키프레임들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반복 기능, 셋 루프 기능을 켜시면은 이렇게 2개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빈 공간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들 간격 보시면요. 지금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갈 때까지 8, 9, 10, 11, 12, 14 이렇게 해가지고 총 6프레임이 걸려요. 그래서 6프레임의 빈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과 뒤를 합쳐서 6프레임의 빈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앞으로 가보면요. 0프레임에서 시작할 때까지 총 2프레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서 끝날 때까지는 총 4프레임의 빈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24프레임에서 빈 공간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를 하나 세팅해 볼게요. 생성할 곳에 우클릭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셋 키라고 있죠. 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키를 선택해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타임은 24프레임에 정확히 맞춰져 있고 사이즈 값은 0.15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도 0프레임에서 하나를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하나 써볼게요. 타임라인을 0프레임에 위치시키고요.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키가 하나 생겨집니다. 자, 그래서 앞뒤로 우리가 빈 공간을 6프레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스플라인의 빈 공간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셋 루프를 클릭해서 얘네를 반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시로 쓰고 있는 음악이 0.5초 간격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스플라인으로 반복해주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겠죠. 자, 설정한 값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에디트 탭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면요. 자, 우리가 설정했던 값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텍스트 리액트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3가지를 배워봤습니다.